이번에는 좀 실천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참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는데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현장 연구라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장을 면밀히 봐라, 우리의 대상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봐라, 이런 부분이 어떤 되게 중요한 하도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 인터뷰가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방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1인 가구가 된 지는 때부터 하니까 이제 4년 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참 어색하긴 했는데 사실 참여자분들도 어색하고 막 불편하셨을 텐데 네. 권남현 선생님이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해보셨잖아요. 정말 많이 어떠셨어요? 했어요.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저를 처음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도 막 얘기를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처음에는 좀 경계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다가도 저의 유머와 이런 눈빛에 빠져드셔서 막 말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자신 너무 재미있는 싱글 라이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배우고 싶었고, 저도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어떤 부분 되게 찡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누구의 소개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정말 우리를 모르시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막상 이제 만나기 전에 근데 사실 조금 두렵더라고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게 제 현장에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롭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오히려 그 순간이 너무 유쾌했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녹화도 하고 녹음도 했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굉장히 맞아요. 그게 한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말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예.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보고 또 분석해보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맞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이제 그러한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의 어떤 우리가 핵심어 같은 거, 주제와 키워드를 뽑게 됐었고, 관련 주제 카테고리 같은 것들 이제 모으는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예.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잡게 됐었던 거죠.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쵸, 그런 그쵸. 과정들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또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예. 우리가 원래 22명의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들을 꼽다 보니까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1인 가구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그렇죠. 예. 조금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방해되진 맞아요. 않을까? 현장 연구가 개인의 삶을 좀 들여다보자 이거였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자꾸 모으고 이러면서 공통어를 뽑아서 자꾸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반성을 많이 중간중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생방송도 해봤잖아요. 생각나세요? 생방송할 때 우리 막 카메라 막 여러 개 설치하고 막 조명도 쏘고, 그때 진짜 박민정 선생님의 어떤 그 촬영의 열정, 촬영의 실천을 제가 그때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방송인데 그때 몇 명 들어왔었죠? 4명이었나? 아니요. 10명까지 들어왔었었고, 아, 진짜요? 네, 전화 연결도 됐었어요. 오, 그러네요. 전화 연결. 소리 체크 부탁드릴게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기 저희는 뮤지엄 교육연구소고요. 자, 그때의 상황을 마포구 1인 가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저희에게 지금의 목소리로, 지금 설명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네. 그때 진짜 SNS를 저는 거의 걸음마 단계였는데, 왜 우리 중에 제일 잘했는가?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좀 잘하게 됐죠. SNS를 하면서 광고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런 1인 가구의 그 예술 프로젝트, 글자랑 뭐 소리랑 이렇게 수집을 해서 재가공을 해서 또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까지도 해봤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간 동안 SNS 탐구 생활을 실천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진짜 별걸 다 했어요. 1인 가구 현장연구에서 정말 1인 가구랑 호흡하면서 또 시대와 호흡하고 새로운 그렇죠. 기계와도 호흡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열심히 뛰었네요. 현장연구는 실험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상황만큼은 정말 이렇게 비대면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 현장 연구 과정에서 오픈 프로그램 같은 걸 비대면으로 해보면서 그런 환경을 또 익혀보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발견됐던 것들이 교육 환경, 학습자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도 또 발견되고 그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낯선 화장대면에 네.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네모 화면을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우리 선생님 제일 잘하시던데. 가장 준비된 자세로. 네. 처음에는 진짜 실수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막 이랬던 하고 것도 나서도 있고. 되게 괴롭고 막 네. 이랬는데 그래도 저희가 현장 연구 안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정말 경험으로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나하나 그 기능들을 좀 헤쳐보고 하면서 저희가 본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안정감 있게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 뭐 카메라로 들어가려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막 카메라 속으로 막 들어가. 카메라 뭐가 보였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네. 정말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 보고 저도 정말 빵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면은 너무 당연히 앞에 보이는데 앞에 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줄 알고. 네, 이렇게 가면 잘 보일 줄 알고 네. 그것도 안 아니죠.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좀 재밌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그 네모난 화면에 이렇게 내 얼굴 비추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각도가 좀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좀 잘 보일까? 진짜 각도 조절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뒷배경 하면 정말 많이 신경 쓰셨잖아요. 화장도 좀 신경 쓰고 네. 그리고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오히려 저희가 대면으로 볼 때보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다른 분들 얼굴도 더 자세히 보이고 모든 사람이 맞아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또 독특한 네. 경험이었어요. 네. 이제 비대면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 우리가 이걸 정말 몸소 경험하면서 어떤 게 더 필요하겠구나,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좀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환경에 대한 준비랄까? 뭐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좀 자신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무래도 말하자면은 제 스마트폰을 좀 스마트하게 그렇죠. 사용을 했던 예, 우리가 그냥 계기가 폰이었는데. 예, 비대면이니까 그냥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서 뭐 이렇게 끄적끄적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맞아. 여러 가지 네. 기능들을 좀 탐색을 해보고 좀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디지털 매체에 대한 좀 탐색을 하는 계기도 됐었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카메라를 핸드폰 카메라를 수동으로 조절해서 빅드로잉을 한다거나 또 오픈 채팅방을 열었잖아요, 저희가. 맞아. 채팅 되게 네. 소통이 되게 중요한 네.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에 저희가 어떤 그 매체를 하나 사진을 공유를 하면서 그 사진에다가 또 각자 작업을 해서 또 그걸 다시 또 공유하고 그런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요즘 앱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앱을 하나 골라서 그 저희가 책 쓰기 앱 하나를 골라서 맞아. 책도 한 권 나왔죠. 네네 따로 쓰면서도 그걸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그렇게 그러니까 대면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비대면에서만 가능한 그 디지털 매체를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고 실험하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비대면 환경에서 문화예술 교육에서 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책 같은 작업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뭐 그 단어를 내 사물에다 얹혀본다든가 이런 건 자연스럽게 소통과 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게 비대면 환경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